분위기 변신을 꾀하고 있는 거봐. 여당 국회의원. 그렇지. 부드러움으로. 네. 오늘도 굉장히 바쁜 와중에 잠깐 들른 거예요. 네네네. 오늘 국정원장 청문회 중이죠. 예. 오전에도 그 활약을 좀 많이 하시더만요. 아 굉장히 그쪽으로 네. 뭐 거의 보신 분들은 안 계실 텐데 네. 아 전문성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쪽 강의도 했었고요. 국가정보와 네. 강의도 했었고 하다 보니까 예. 아 이종석 후보자랑 대화가 되더만요. 네. 아니 오래된 인연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힘들어요. 지적을 못해서 교수님 그러고 쫓아다니다가 아 그랬었어요. 아. 사제지간이에요? 두 분이? 아니 사제지간은 아닌데 연세대학교에서 행정대학원하고 통일학협동과정 강의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정인 제 지도교수 문정인 교수님하고도 상당히 가까운 사이라 모임에도 자주 갔었고 노무현 정부 이후 그냥 야인 생활을 오래 하셨었죠. 네. 그러면 이번에 청문회 최대 쟁점이 뭐고 그리고 국정원 최대 쟁점이 뭔지 그걸 좀 한번 짚어주시죠. 쟁점이 없는 게 쟁점이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지 마요. 아니요 진짜요. 뭐냐면 에이. 얼마나 할 게 없었으면 막 2008년 뭐 있잖아요. 노무현 정부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 학술회의 가서 발표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지적을 하고 친북 프레임을 걸고. 근데 지금 뭐 예, 보도 보니까 다 친북 프레임으로 가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송원석 신임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뭐 연락사무소냐 북한 연락사무소냐 뭐 이런 저급한 표현도 쓰고 아 그건 너무 그래서 심해. 너무 없었는데 이제 과태료 과태료 요게 조금 이슈가 그 됐어요. 과태료를 왜 이렇게 왜 그러신 거예요? 레이싱을 즐기는 게 아니라 과태료가 과속 이런 쪽인가 혹시? 아니 과속이 많아요. 이미지랑 너무 달라. 이미지랑. 그렇지. 아니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데. 이미 좀 부드러우신데. 아니 근데 이미지는 마치 아이고 뭐 내일 도착하면 어때요? 말도 약간 느리시잖아요. 아니 근데 언론 보도에서 네. 이종석 후보자가 멘트를 하나 한 게 있는데 네. 회의 시간 때문에 급해가지고 그래서 좀 속도를 내서 그건 정제된 표현 같고요. 네. 아무래도 네. 스피드를 좀 야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정원장이 레이서여서 그래서 의원이 말이야. 쟁점은 친북으로 몰아가려는 거. 그다음에 이제 한미 동맹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는 것, 북한 핵을 인정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그런 주로 공격 포인트로 삼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이번 국정원 네. 내란이 어느 정도 묻어 있는지 그거는 관심사가 아닙니까? 아니죠. 이제 저도 질의를 했고, 네. 그 분명 보고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질의를 했는데 오후에 비공개 비공개로. 회의에서 설명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가야 되죠. 뭘 설명한다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본인이 아니, 확인한 거. 뭐 지금 뭐 내란이 분석 얼마큼 보고서는 묻었는지. 그러니까. 어떤 게 있고 내란에 개입한 건 뭐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질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저희 여당 입장에서는. 근데 후보자가 그거를 뭐 확인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아니 이제 근데 질의서도 놓고 하니까 설명들을 해줬겠죠. 보고를. 질의에 따른 답변, 음. 네, 서면 질의 먼저 들어간 거. 네. 그 거기에서는 이제 답변을 제한적으로 했는데 오후에 비공개 때 설명드리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더라고요. 그 오전에 이제 그런 질의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보고를 또 받았나 봐요. 따로 국정원에서. 네. 그러니까 오후에 비공개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니까 우리 부승차 의원이 진짜죠? 꼭 얘기해 줘야 돼요. 진짜죠? 제 과장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셨잖아. 안 했어요. 하셨잖아. 이거 못 봤네. 너무 본인이 궁금해가지고. 아니 평양 무인기 같은 경우는 맞아. 이거는요 역대급 제가 이제 터뜨릴 게 하나 있는데 이제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고 이제 역대급 제보를 받아서 이게 터뜨릴 게 있는데 이제 그게 궁금한 거예요. 뭐가 국정원은 어찌됐든 전쟁을 유도하려고 했던 것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했느냐? 그 궁금하지 않아요? 너무 궁금하죠. 만일 그 보고서가 작성이 안 됐다면 북한에서 무인기 발표도 했잖아요. 네. 한국 측에서 무인기를 보냈다. 네. 사진까지 해서 공개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국정원은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서
국정원장한테 보고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게 궁금해. 근데 안 줄 것 같은데. 이 너무 중요한 포인트거든. 네.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데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대비해서 좀 추적해 보려고. 아, 너무 오늘 오후가 너무 기대됩니다. 비공개예요. 비공개입니다. 네. 네. 거기에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어디요? 그 그냥- 비공개. 그냥 국회 저 인사청문회 위원들만. 그럼 거기서 이제 나온 내용은 밖에다가는 공개 말할 수 못해요. 없는 아, 거고. 네. 공무상 비밀 누설료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예를 들어 이번 내란과 관련해서 국정원이 깊이 관여된 혐의점이 나온다. 예를 들어 그러면 그게 그 수사기관으로는 어떻게 전달될 수 있는 다 겁니까? 이제 국정원에서 오늘도 얘기했지만 조사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예, 원장의 이제 임명이 되면 지금 지명이 된 상태니까 임명이 되면 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조사 자료를 협조하는 예, 거예요. 그리고 아마 내란 특검에서 국정원을 조사할 겁니다. 예. 예, 그런 수사 대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네. 맨날 자체적으로 조사해가지고 왜 지네 라인 아닌 사람들 인사 불이익 줘가지고 쫓아내고 그걸 반복했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거 좀 거기서 그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국내 저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법까지 그렇죠, 바꿨는데 그렇습니다. 또 그 짓을 해가지고 예. 요번에 저도 제보를 통해서 들은 건데 그 신원조사센터를 윤석열 정부에 새로 만들었대요. 네. 그래서 인사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다 개입하면서 사찰까지 가능한 이런 거는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하고 협업 관계를 맺어갖고 그걸 빌미로 해서 이제 사찰이 가능한. 그게 아무 의미가 없죠. 사실은 그럼, 국내 그- 정보 그렇게 수집을 하면, 예. 금지한 의미가 없지.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지네가 신원조사 할 수 있는 근거에 기초해가지고 네, 뭐든지 한동훈이가 시행령으로 확대하듯이 맞아요. 뭐든지 할 수 있는 네. 거예요. 네. 가시원님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그걸 제가 질의했어요. 됐습니다. 거기까지. 거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내란 특검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야, 그런데 항상 이 농담이 현실이 됩니다. 네. 어제 제가 이 자리에서 또 농담한 게 있었거든요. 쥐기현이가 김용현이 조건부로 풀어주려고 했잖아. 네. 근데 김용현이가 그 거부하고 6월 26일에 편안하게 나가려고 했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그 전 단계에서 바로 김용현이를 구속하면 얼마나 약오를까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어제 그 얘기 했었다고. 우리가 어제 얘기했잖아. 했잖아. 그 얘기. 특검이 할 수 있다. 야, 근데 이거 사람이 현실화 되고 쏘이? 그래요? 조은석 특검이 매불쇼를 본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언론 공지를 통해 가지고요. 18일 야간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로 공소 제기했다라고 밝혔고 법원의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속영장 그렇습니다. 발부를 요청했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 법조인분들 예. 구속영장 발부가 6월 26일 전에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그럼요. 있죠.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있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야, 아 신용이 화병으로 죽는 거 아니야? 야, 이거 화병으로 죽겠어. 안돼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러면 또 극심한 우울증으로 입원하게 또 나올 테니까.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저는. 짜릿하네. 지금이라도 김용현이 그럼 나 저기 보석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네. 진짜? 받고 가겠다. 네. 그 집에 가 있다가 이제 바로 잡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구속이 집행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보석 허가 결정은 났고 네. 그거의 조건이 조건을 있잖아요. 이행하는 네. 거야. 그거를 오늘이라도 당장 뭐 그 보증 돈 1억, 증권이나 뭐 그걸 해갖고 제출하면은 그거 돼요? 나가죠. 돼? 그거는 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며칠간은 밖에 있다가 잡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게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니야 전자발찌 차고 나가서 있는 거니까 그래요? 그거는 뭐 하루 이틀 있다가 들어오면 자기만 괴롭지. 그러면은 싫은데.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사법원에서 지금 기소돼서 진행 중인.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까지 뭐 나온 얘기가 없습니다. 네, 그런 거 여쭤보려고 모셨는데 저희한테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아니 우리 법조인들이 계시니까 여쭤보는 거죠 제가. 왜냐하면
군사법원이잖아요. 네. 군사법원이지만 내란 특검에서 이거를 기소는 할 수 있잖아요. 영장 청구. 그럼요. 예, 다른 혐의로 뭐 아까 위계이양 그렇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네. 그다음에 증거인멸 교사 이런 네. 걸로 똑같은 혐의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하면 돼. 매불쇼에서 얘기하면 그 다음 날. 그렇지 하니까. 계속 얘기해야 돼. 아니, 진짜로. 그러니까 진짜 농담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뭐 조은석 특검은 내가 볼 때 성과 내는 걸 좋아하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맞나요? 당연하죠. 맞죠? 맞아요. 네. 당연하죠. 성과 내는 걸 좋아하는 캐릭터야. 자, 이래서 이 박수 한번 받고 이번에 그다음 예를 들어 윤석열 잡아놓고 그다음에 사령관들 다 이렇게 구속 연장시키면 박수 받죠. 그런 얘기를 계속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염두에 두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김용현이랑 거의 같은 그렇죠. 혐의로 갔기 때문에 이거 네. 추가한 거잖아요. 위계의양 공무집행방해랑 뭐 증거인멸, 교사 이거 추가된 거니까 네. 뭐 실질적으로 다 그런 게 사령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은석 선생이 검사 때부터 이 공보 기능에 능해가지고 공보 기능. 그걸로 아주 저 인정받고 본인의 또 성과도 높이고 하신 분인데 내가 윤석열 괴로울 거라고 했잖아. 근데 건건이 저 양반이 그 포인트 찾는 데에 대한 동물적인 감각이 있어서 뭐 하나씩 쫙쫙 흘릴 거예요 귀신같이. 우리 그 조은석 특검님 매불쇼가 공보 담당할게요. 서로 좀 티키타카 한번 해보시죠.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이랑 사령관들 쭉쭉 잡아 넣으면 네. 박수 매일 갑니다. 그렇습니다. 난 이거 보고 그래도 너무 반갑더라고. 이거 좀 시원하네. 그리고 그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예. 특검에 뭔가 메시지를 주는 듯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좀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크게 한 3가지를 메시지를 남겼거든요. 네. 한번 좀 올려주십시오. 네, 자 소개. 네, 자 지난 6개월간 내란 혐의 수사에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의혹들이 여전히 많다. 합참, 방첩사, 드론사, 지작사 4곳이 계엄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계엄의 동기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 네, 이렇게 말해요. 자, 요거 하나하나 요거 때문에 제가 오늘 부승찬 의원님을 네, 모신 네, 건데 네, 여기 네. 보면은 예. 드론사 예. 얼마나 개입됐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한 거는 뭐냐? 이게 바로 외환 유치와 관련된 겁니다. 예. 우리 군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서 북한을 도발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 그렇죠. 아니냐? 네. 이 외환 유치와 관련된 게 이제 드론사고요. 예. 계속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합참 같은 경우에는 2차 계엄과 관련성이 있다는 거예요. 박선원 의원이 예전에 이제 주장한 게 있는데 비상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 이후 예. 합참을 통해서 특전사 예하 제7공수여단 그리고 제13공수여단 병력을 출동시키려 했다. 출동 대기 명령을 내렸죠.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합참은 2차 계엄과 관련성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자 방첩사 갑니다. 방첩사 자 여인영 자 요거 잠깐 내려주시고 여인영의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해봤더니 예. 여인영의 휴대전화 메모장에 이런 게 쓰여져 있었어요. 잠깐 올려주시겠습니까? 요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예. 저게 지상작전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 4인은 각오하고 계엄에 대해서 각오하고 있다. 요런 게 적혀져 있었던 거야. 메모장에. 그런데 자 지상작전사령관 강호필 사진 잠깐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완전히 빠져 있거든요. 강호필. 그러니까 이번에 곽종근 사령관이 지작사도 들여다봐라 이렇게 저기도 힌트를 살펴봐야 된다. 주는 거야.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애초에 처음 모일 때 충성파들 내서 4명을 불렀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네 명의 사령관이 지금 여기고요. 네. 강호필 같은 경우는 원래 삼성 장군이었는데 합참 차장으로 끌어올리면서 사성 장군을 달아주고 그리고 나서 지작사령관이 지금 그 약간 희귀병에 걸려갖고 그 지작사령관이 바뀌는 바람에 그쪽 지작사령관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군부의 황태자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용현이 불러갖고 충성파들이다. 가깝게 충성할 사람들이다 해갖고 소개한 사람 중에 여인영뿐만 아니라 이 3명의 사령관뿐만 강호필도 있었죠. 근데 이제 그 단계까지 내란 특위에서는 밝혀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왜 합참 차장으로 불러들어서 사상 장군을 달아줬고 지작사령관으로 보냈는지 네. 실질적으로 지작사령관이 계엄 지구사 사령관 역할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떤 모의가 이루어졌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죠. 그렇습니다. 네, 그 얘기를 지금 저 곽종근 사령관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고 지금. 있는 거고. 예. 슥 지나갔는데 네. 지금 아까 부승찬 의원 말씀할 때 합참 차장으로 하면서 4개를 달아줬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포스타가 전부 8명이에요. 9명이었는데 군사령부가 하나 줄어가지고 8명 됐거든. 예. 그러니까 3군 참모총장에다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예. 그다음에 지상작전사령관, 2군 사령관 이렇게 해가지고 8명인데 거기에 합참 차장이 합참 1차장이 포스타 자리인데 거의 포스타를 둔 적이 없어. 합참 차장은 네. 항상 한 번인가 쓰리스타가 뒀어요, 있지. 한 예, 번. 아주 드문 경우예요. 네. 근데 그거를 그 자리에다가 이 사람을 4개를 달아주려고 보낼 정도로 그러니까 없던 일인데 네네네.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4개를 예. 달아줄 정도로 저기서 최단 기간 내에 아주 인정받아 승진했던 사람이다라는 말을 그러니까 황태자가 됐다. 청문회 때도 얘기했죠. 네. 그죠? 네. 거기 근데 이상- 아무것도 관여 안 했다? 이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상은 밝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수사해야 될 부분이 많은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 김병주 의원이랑 부승찬 의원 이거 지적했잖아요. 네. 지작사가 움직여가지고 계엄사들이나 설치하라고 다 지시했지 않냐 이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거는 그냥 자동으로 하는 거지 뭐 네, 제가 자동으로. 특별히 무슨 다른 생각이 있은 거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빠져나간다. 그렇지 완전히 빠져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완전히 빠가나. 그러니까 곽종근 사령관이 이게 미치겠는가 봐. 그래서 특검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것 네, 같아. 그러네요.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한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다시 좀 올려주시면 드론 계엄의 동기 있잖아요. 계엄의 동기. 계엄의 동기도 다시 살펴봐야 된다고 하고 있거든. 예. 근데 지금 현재 그 박세연의 검찰에서 이거 지금 수사했잖아요. 네. 거기에서 계엄의 동기는 뭐 야당 때문에 화가 나서 이제 계엄을 한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곽종근은. 윤석열이가 계엄을 한 거는 원래부터 예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어. 총선 전부터. 그리고 이거는 그냥 영구 집권을 하기 위한 플랜이었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더라고요. 아니 원래 네. 친위 쿠데타는요. 그러니까 권력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영구 집권 이유는 없어요. 음. 그래서 박종근은 안가에서 술 마시면서 계속 얘기를 네. 들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런 거죠. 와 이걸 아예 그냥 처음부터 다시 다 들여다봐라 제발 부탁이다 하는 메시지를 특검에 지금 주고 있습니다. 네. 저게 드론사 방첩사를 언급했잖아요. 드론사. 드론사는 알잖아요 왜 그랬는지. 네. 거기 이제 저 드론 자꾸 보내고 한 거. 그다음에 뭐 창고를 다 태워버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그냥 그렇게 하고 말았잖아요. 지금. 그러고 끝났어.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한 건 예. 알 텐데 방첩사는 계속 수사 받았잖아요. 여러 번 나오고. 네. 근데 왜 방첩사를 또 얘기했겠어 저기서? 이건 뭐죠? 아니 방첩사는 저희가 이제 제보가 많이 왔고 저희 사무실에서 제보도 받고 신원보호를 해서 이게 모시고 와서 제보도 듣고 했거든요. 그 계엄과 관련된 모든 문건을 파기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미쳐버리겠다라는. 미치겠다, 진짜. 네. 그래서 이게 또 뭐 검찰에서 이 압수수색 나오면 잘 모르면은 압수수색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그 다음에 제보 중에 참모장이 지금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참모장이 그렇지. 실질적으로 다 이걸 주도하고 있는데 그렇지. 왜 참모장 그대로 두냐? 응. 이게 가장 그대로예요? 지금 아니 그대로 그냥 있죠. 있어 그 자리에. 그러니까 그 자리에 직무대행으로. 그대로 있어요? 이경민이가. 예. 이경민이 그대로 있잖아요. 예. 직무대행으로 뭐 어디 잡혀간 것도 아니고. 어. 보직해임도 안 당하고. 근데 뭐 하셨어요? 왜 화 안 내 거기서는? 아유 많이 냈죠. 저도 많이 했어요. 이건 진짜 선 넘었잖아요. 이거 선 넘은 거잖아요.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그러니까 팔로우를 제대로 안 하시는 거예요. 저 많이 했어요. 이거는 진짜 선 넘은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아니 화를 덜 냈나 보네. 잘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좋았다. 그리고 좋았어. 부승찬 의원도 그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방첩사가 지금 네. 외부에 알려지기로는 사령관이 여인영이가 미쳐가지고 지 혼자 미쳐 날뛰다가 밑에 몇 사람 데리고 하려고 했는데 네. 그 사람들은 제대로 응하지 않고 마치 소극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네. 그리고 그 별 하나짜리들 뭐 나와가지고 손 들고 지가 막 네. 저기 저 수사단장. 수방사 알아보라고 네, 했었나 봐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했잖아. 네네네네. 근데 그 친구들이 실제로 CCTV에 찍혀 있는 거 보면은 왜 수사단장이 이거 손 들고 얘기했는데
그 소령이 버스 안 타고 안 가려고 맞아. 그러니까 발로 차도 집어넣고 막 맞아요. 그런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셨지. 방첩사 직원들은 환장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아까 이제 참모장 얘기했지만 군 조직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여인영애가 아무리 신복들을 데리고 하려고 해도 참모장을 빼고 할 수는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 참모장이 세상에 순진한 표정으로 앉아가지고 전 몰랐는데요. 나 이러고 진짜. 있는 게 이제 뒤집어지는 일이고. 이 사람이에요 이경민. 이경민. 그 다음에 신원 보안실장. 그렇지. 신원 신원보안실. 보안실장이 거의 직보를 했대요. 그렇지. 매번. 예, 그러니까 신원 보안실장은 보안실장. 어디 있어요 지금? 지금 원래 댓글 공작으로 해서 다른데 갔다가 네. 다시 여인영이 불러와서 인기제 대령을 달아준 사람. 그러니까 지금 어디 있어요? 몰라요 저는. 군에 있어요? 아, 있어 있죠, 지금도. 방첩사. 지금도 방첩사. 신원보안실장이야 지금도. 할 게 너무 많다. 아니 그리고 법무실도 미담인 것처럼 했는데 사실 그렇지 그러니까. 않다. 이거 그 얘기도 다 저거 나왔잖아. 그 12시에 제가 그 지적했잖아요. 네. 우리 존경하는 박범계 의원님이 이런 법무실장이 대단하다. 영웅 만들었잖아요. 경인을 표합니다 막 이랬잖아. 영웅 만들어갖고 여기서 또 등장하네. 영웅 만들어갖고 제가 기무사 내부 문건을 가지고 당신 계엄에 참여했잖아. 이래갖고 내가 다시 한번 낭떠러지로 밀었지.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억을 법무실장도 못한다니까. 뭐냐면 법무실장도 잘 보셔야 될 게 그 전에는 중령 그렇지. TO였어요. 중령 자리였는데 근데 굳이 이걸 대령으로 만들어서 맞아. 육사 출신을 갖다 놓고. 데려온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 방첩사가 계엄에 실패하고 나서 내부 문건을 만들어요. 그 KBS에서 단독으로 네.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 거기에 오물풍선 타격 음. 타격 계획이랑 원점 타격. 예, 원점 타격이랑 그다음에 그 법무실장이 그 계엄 회의에 참석한 거. 그렇지. 뭐 본인은 안 했다고 나한테 하더라고. 그래서 문건 이렇게 들고 어디서 거짓말이냐고. 뭐 이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게 외부로는 뭐 아니 707 특임단장도 영웅 취급 받았잖아요. 아 김현태. 아, 한 번 김현태, 진짜- 김현태. 예? 아 영웅 취급 받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올려치기 하지 말라고 내가 맞서 싸우다가 네. 가만히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영웅 취급 받다가 예. 결국은 이렇게 다 봤는데 났잖아. 그나마 걔는 까불어 갖고 들통 났고 다른 애들은 이게 숨죽여 했으니까 들통이 안 나. 지금까지도 지금 올려치기 대상이 되고 있어. 그래서 그런 아. 부분들 그래서 미진한 부분이 정말 많죠. 너무 많아. 그다음에 이제- 참모장도 여인영애가 시켜준 거고 네. 신원보안실장도 여인영애가 데려온 거고 그거 댓글 법무실장도 공작했던데. 여인영애가 데려온 네. 거고 다 그랬는데 여인영애만 있고 나머지들은 그냥 아닌 없어요. 것처럼 그러니까. 있는 이게 지금 안 되겠다. 아무래도 이제 진짜 젓가락 한번 던져야겠다 이거로. 아 요즘 집에서 연습해봤는데 안 맞더라고. 실력이 녹슬었어요 그새. 아 이거 지금 문제가 심각해. 내란범인데 영웅처럼 되어 있는 사람들도 지금 너무 많고 네. 영웅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예 그냥 비껴져서 그 자리 그대로 있는 사람도 너무 많아. 너무 미진하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특검에서 과연 어느 정도 밝혀낼 수 있느냐 이게 이게 참 관건인데 진짜 관건이야.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근데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어렵잖아요. 네. 이거를 여론 형성이 되면 안 할 수 없다니까요. 여론이 뒷받침해주면 내부 그렇지.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고요. 맞아. 특검에 와가지고 이거 큰일 나겠다. 자신감을 갖고 얘기를 해. 네. 아니 근데 저희 쪽 온 제보자도 뭔 얘기를 하냐면 정말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지시를 받아서 했을 뿐인데 정말 살려달라. 음. 지금 고통 때문에 이게 심리적 압박감, 고통 네. 때문에 정말 죽겠다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어차피 지금 해체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나자빠져 있다는 거잖아요. 방첩사는 더해. 예. 진짜 우리는 이제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좀 받아줄 이 필요가 있는데 네. 특검에서 용기 있게 얘기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좀 많이 그거를 감시하고 성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 네. 여론 형성. 알겠습니다. 그 아까 말한 그 법무실장이 그 윤 비나. 맞죠? 매불쇼 그 내란 전국에 영상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다른 데서 이 사람 다 올려치기 할 때 나만 안 했어. 나는 딱 보니까 딱 이게 말이 안 되거든 구조상. 한번 다 찾아보세요. 만약에 하나라도 나오면 저 진짜 부승찬 의원직 걸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의원직을 건다고. 이렇게 하는 거 맞죠? 그럼 맞아요. 내 얘기할 때는 전부 부승찬이. 나 진짜로 한 번도 안 다뤘어. 한 번도. 다른 데서 다 영웅으로 네. 올려치기 했었거든. 홍장원 1차장에 대해서도
뭐 했었잖아요. 근데 그건 좀 조심스러운 게 제가 아니, 이렇게까지는 그러니까. 했어. 올려치기는 난 하고 싶지 않다. 경계해야 그래. 된다. 왜냐? 네, 맞아요. 항상 네, 항상. 신중해야 된다. 예. 근데 뭐 지금 워낙 그분이 인기가 많아서 내가 얘기하면 너나 꺼지라고 난리니까. 네, 그래서 내가 좀 뭐 말을 좀 조심하는데 네. 저는 뭐 고마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네. 고마운 부분이 있지만 과연 위대한가?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거든요. 예. 개인적으로는. 네, 그 얘기는 괜히 물어가지고 인기 콕콕 떨어지게 하네. 욕이 엄청나게 올라오네요. 아니 그 박범계 의원님에 대해서도 계엄 때 진짜 많은 역할을 했거든요. 네. 진짜 많은 역할을 했고 그래도 그 곽종군의 양심 고백을 이끌어낸 분이고 네. 뭐 그런 혁혁한 공이 있어요. 공도 그러니까 있죠. 네. 이제 이런 얘기하면 또 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자부지간 여기까지 아까는 두들겨 패더니 갑자기 소금약을 발라주네. 뭐야 이거? 뭐예요 도대체? 아니 두들겨 팬 게 아니라 와 승찬아 법무실장 대단하다. 이야 군인에 저런 참군인이 있었어? 그러더라고. 근데 나중에 내부 문건 나오고 보니까 이 동조했어요 이게. 일어나지 못하게 패네. 아유, 팬데 또 패네. 세게 패네, 세게 패. 네. 아니 근데 그 진짜 우리 박범계 의원님 훌륭하신 분이죠. 네. 뭐 하나만 하세요. 계엄의 영웅 맞잖아요. 이건 팩트니까. 예. 사실은 앞으로도 좀 꼭 좀 유념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주의를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 게 예. 국정원이 아까 국내 개입 못하게 했는데 또 그 짓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권력의 핵심에서 자기가 거기서 최대한의 권한을 행사해 본 사람은 아무리 개혁을 하고 이걸 뿌리를 뽑으려고 해도 어떻게든 틈을 찾아가지고 돌아가려는 관성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어느 집단이든 다 그렇단 뭐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정원은 원래 제일 잘 나가던 사람들이 국내 정보 파트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완전히 사실상 거의 다 배제됐는데 이게 다시 돌아오는 거고 네. 방첩사도 기무사를 해체했다가 다시 편성하는 과정에서 다 쫓겨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네. 검찰도 그래서 특수부 출신들을 절대로 다 쫓아낸 다음에 또 다시 하면 안 된다. 계속 돌아가가지고 그 하던 대로 하려는 그 관성이 계속 그렇겠죠. 있거든요. 네. 그 상당 기간을 그렇게 해서 하지 않으면 이게 제거가 안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육사가 맞아요. 계속 쿠데타하고 그거를 나라를 좌지우지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반란 사건이 다 육사잖아요. 심지어 법무관까지 육사를 갖다 예. 박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꼭 기억하셔야지. 맞아. 그냥 순간순간에 맞아. 저 사람 좀 다른 것 같아. 이거는 네. 최욱 씨처럼 계속 의심을 하면서 보셔야 돼요. 아니 저는 진짜 윤석열에 대한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이 의심병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사안별로 저는 보려고 애를 그렇죠.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때 순간에 조성되는 분위기라는 게 또 있거든. 그게 참 쉽지가 않아.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게. 내란 특검에서도 잘 봐야 될 게 그냥 김건희 특검 쪽으로 심우정 검찰총장만 몰고 가는데 그것도 조금 이 내란 특검에서도 검찰이 어느 정도 선까지 개입했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국정원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 심우정이가 왜 차관한테 전화했으면 맞아, 너무 감사해요. 계엄 때 네, 계엄 맞아요. 끝나고 나서 네.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되는데 맞아요. 그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밝힐 수가 없었어요. 그거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고 방첩사에서 이제 진술을 그렇게 했고 검찰과 국정원이 뭐 중요 임무를 맡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예. 사전에 모의가 다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모의가 된 거는 삼청동 안가의 4인방 민정수석일 가능성이 높고 네. 안보실이 빠질 수가 없고. 안보실이 안보실. 빠질 안보실이 수가 빠질 없고 수가 그렇지. 없고. 김태우가 빠질 수가 없고. 김태우는 뭐 서해 공무원 사건 동해 그 송환 사건 여기에 다 개입했다라는 네. 정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국정원 문재인 정부 때 그 서해 네, 공무원 알아요. 피살 사건이라든지 그 동해에서 이제 선원 네. 그 북한 알아요. 인민들 네. 살해해 갖고 넘어온 사람 돌려보내는 북송. 거라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국정원하고 짬짬이를 해서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정말 앞으로 이거는 정치 보복이 아니라요. 네. 비정상화 정상화시키는 거죠. 예.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합참 곽종군이 합참 얘기한 것도 지금 네, 제가 넘어갔는데 합참. 합참도 네. 그때 청문회 나와가지고 아주 승질내면서 저희가 그런 맞아요. 데가 아닙니다 한 게 직을 대표적으로 걸겠습니다. 합참부장하고 네. 김명수하고 강호필이었어. 강호필. 자기 걔들이 두 분 다 계속 직을 걸겠다고. 네, 직을 걸겠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군형법상의 불법 진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법조인들 계시니까 즉 말하자면 지휘계통을 통하지 않는 부대 이동과 관련돼서 군형법에 처벌받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합참무장, 강호필 이런 사람들은 다 거기에 연루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무서워서 두려워서 한마디도 못하고 자기 지휘권을 갖고 있는데 뭐 복귀 명령도 못 내리고 아무도 그래. 못하고 쩔쩔맸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 그 왔잖아 여기로 군대들이. 네네네네. 그게 합참의장 권한이란 말이에요 원래. 근데 그거를 자기가 발견해가지고 불법적으로 출동했으니까 얘들 돌려보내라는 걸 해야 되는데 네.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서 저는 관여 안 했는데 저 육군 참모총장이 다 했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근데 계속 윤석열 옆에 앉아 있었거든 제가.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모양새야. 아니 그러니까 우리 최강욱 전 의원 유튜버 같은 네. 이제 진짜 강단 있는 군 검찰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성 장군들을 네.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아, 그 정도 근데 지금 거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군 검찰 믿을 수 없잖아. 또 다시 또 나랑 또 오늘 맞다이 한 붙어야지. 다시 또 띄워야지. 그래서 너무 밝혀질 게 많아요. 어우, 막 김동희 갑자기 한 방에 날아갔어. 와. 여기는 완전 핵심 중에 핵심이죠. 네. 최혜병 건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알겠습니다. 핵심이네. 자, 저희가 다뤄야 될 것도 많고 우리 부승찬 의원님은 또 지금 바로 청문회 가셔야 되기 청문회, 때문에 청문회. 여기서 급하게 인사를 비공개. 나누겠습니다. 부승찬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